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1년 근무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아주머니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회식 그냥 꼭 데리고 가고, 야외 갈 때도 니 안 하면 안 된다고 꼭 데리고 가가지고, 온갖, 언어적인 것부터 시작해 추행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직원이, 위에 있는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과장이 그걸 제대로 들어준 게 아니라, 야, 남자가 무슨 성희롱이냐. 우리는 다 거기에,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다들 가고 싶단다. 예, 부럽다. 예, 맞아. 부럽다. 하고 뭐 어떤, 또 그 위에 부장은, 야, 이분이 순하게 호강에 받쳐서, 깨춤을 추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한테까지 갔는데 사업주는 이 남자 직원을 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하고 뭐 이런 사건이었어요. 첫 사건이. 예. 그래서 남성들도 당연히 성희롱의 보호를 받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희롱 여부 판단은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느낌이나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예요. 대부분 이제 가해자들은 나는 그냥 좋은 뜻에서 했다 아니면 이게 요즘 와서 핫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쁘다라고 말하는 게 성희롱이냐. 어떤 것 같아요? 예쁘다라고 말하는 게 성희롱이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러 갔다가 막 엄청 닦였거든요. 예쁘다 소리도 못해요 이제. 그럼 남자가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쁘다 말도 못하고. 아니 이쁜 걸 이쁘다 하는데 그것도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든 어르신들 특히나.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예쁘다고 말하는 건 성희롱이다 아니다. O다 X? O. 예쁘다고 말하는 성희롱이다. 예. O예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네, 네, 성적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네. 그래서 논란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쁘다라는 말도 뭐 우리가 섹시하다는 말, 예쁘다는 말, 특히 섹시하다는 말은 저는 거의 100%가 성희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쁘다는 말은 약간은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쁘다거나 섹시하다는 말은 성적인 대상이거나 이럴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본다면은 성희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못하고 가길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딸이 지금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식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기를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성희롱이 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나이 많이 드신 지점장님이 뭐 되게 나한테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다 친절하시고 그런데 회식 자리에 가서 이분이 술만 드시면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유 예뻐라 젊으니까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젊어서 니는 좋겠다. 젊으니까 이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기분 어떻겠냐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 징그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20대인데 60대 다 돼가는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징그럽다는 거예요. 엄마 너무 이상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어떻겠어요? 나는 딸 같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대부분의 가해자들 하는 말이 뭐냐면 딸 같아서 했다고 해요. 근데 상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네,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아버지라도 딸한테 예쁘 이 사춘기 지난 딸들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쁘다 안 가거든요. 그럼 이상해요. 아버지가 왜 그래? 하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 상사니까 왜 그래? 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듣고 있던 아빠가 하는 말이 야 그게 무슨 성희롱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젊은 애들 보면 예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해서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저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그건 성희롱이다 라고 했고 이제 당사자인 제 딸도 그걸 성희롱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지 아빠가 하는 말이 가서 너네 엄마 뭐 하는지만 말해라. 그러면 말해주면 절대 안 할 거다. 앞으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예쁘다는 말은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다는 말도 할 때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락이 해도 돼, 사람한테 해도 돼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예쁘다고 말할 상대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실수다. 어쨌든 뭐 성희롱이나 아니면 성폭력도 범죄잖아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예쁘다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럼 예쁘다는 누구한테? 예쁘다나 섹시하다는 말은 내성적인 파트너에게만 할 수 있는 거다. 예, 집사람. 예. 집에 계시는가 봐요, 계속. 예. 그거 뭐 집에만 계속 계시는 거 집사람이라고. 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내에 성희롱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저는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말은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예. 제3자 주변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인들이 해야 할 게, 주변인들은 뭡니까? 일단은 주변에서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요. 그랬을 때 함께 같이 노력해서 처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 제기하거나 이랬을 때, 야, 그런 거 뭐 그러냐. 왜 그렇게 예민하게 보냐. 이 한마디가 뭡니까? 피해자들을, 예,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다시는 이걸 문제 삼지 않도록 입을 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가 피해자가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제3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아, 많이 속상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도 도와주겠다. 나도 네 편이 되어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피해자들 말하지 않게 되겠죠. 특히 직장 같은 경우에는 나도 내가 계속 그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친하다고 말했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했는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말 한마디. 그러면 그 조직은 어떻게 돼요?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만연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결국에는 사과하고 뭐 내지는 처벌을 받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 만약에 이런 게 생겨 조직 안에서 발생했을 때는 이걸 내 스스로도 비밀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 직장 내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가해자들이, 내가 가해자로 지목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를 막 하고 다닙니다. 야, 누가 내한테 성희롱했단다. 아니면 내가 보고 내가 그 말 했는데 이거 갖고 지금 문제 삼고 있단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거예요.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2차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1차 가해자, 그 다음에 2차 가해자. 다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가해자들이 보통 그걸 막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도 이제 자발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증거 자료 같은 거 수집하고, 그리고 제3자는 이런 걸 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와 수근거리지 않고 뭐 카드라 이런 것들 안 하는 게 중요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이런 걸 하면 꼭 남자분들이 왜 남자들만 가해자 취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직까지는요. 거의 뭐 성폭력 같은 경우는 94%, 뭐 통계적으로 보면 95%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해자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 예. 강요하게 되면 그게 결국 뭡니까? 나는 강요했을 때 그 사람이 권력관계가 형성되거나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강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거나 이런 걸
또 가해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성관계는 뭐예요? 서로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고 친밀감이 형성되고 신뢰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는 게 성관계인 거지.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분들 중에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을 만나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니오는 거부의사로 꼭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얌전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얌전하게 있으면 가만히 있었잖아. 내지는 니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남성들이 성차별적인 농담을 하는 거예요. 뭐 여자들은 뭐 다 그렇지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여성 혐오 발언이에요. 여성 혐오라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혐오한다거나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여자들 다 그렇지. 여자가 뭐 이런 말이 이제 바로 혐오 발언입니다. 이 장애인이니까 그렇지? 장애인이니까 뭐 그럴 줄 알았어라든가 여성이 여자니까 그렇지라든가 이게 바로 이제 혐오 발언이고 이런 걸 할 때 농담으로 하더라도 여성을 이용하거나 학대할 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꼭 이의를 제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이런 남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편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건 이제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의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다면 야, 참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군 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생각한대요. 그녀의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다면 직장보다는 가정이 우선이란 말이지. 그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그랬을 거야. 바쁘기도 하겠지. 그녀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참으로 산만한 여자고 여자가 저래서 어디에서 먹을까? 시방꼴도 안 봐도 험해. 뭐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가 상사와 점심을 들고 있다면 출세하겠군. 그녀가 상사와 점심을 먹고 있다면 깊은 관계를 맺은 게 틀림없어. 그가 상사에게 비판을 받았다면 앞으로 일을 더 잘하겠지? 그녀가 상사에게 비판을 받는다면 아유 남편이 무능한 모양이야. 저러면서 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라고 생각한대요. 그가 결혼을 한다면 좀 더 안정되게 일을 잘하겠군. 그녀가 결혼을 한다면 곧 그만두겠군. 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가요? 안 그렇겠죠? 예, 우리 여기 의원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런 생각을 혹시나 나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스스로 늘 성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번씩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반성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쉬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특히나 더 많은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앞으로 나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제가 사례를 한 개 가왔거든요. 지금 4시까지 마쳐야 되나요? 전에 마치죠. 예?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그럼 얼마 남았나요? 네, 40분까지만 해주시면. 40분까지요. 예, 요거 그럼 약간 이야기해봐도 될 것 같네요. 성폭력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한 젠더적인 감수성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것 또한 회사에 다니는 기혁 씨는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1차에서 마치고 집으로 간 후에 부서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리언 과장이 한 잔을 더 하자는 권유를 했기 때문에 단둘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혁 씨는 만취해서 몸을 가누기 어려웠고요. 리언 과장은 술에 취한 기혁 씨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깨서 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술에 취한 기혁 씨 또한 동의해서 모텔에 갔어요. 그리고 리언 과장은 기혁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고 기혁 씨는 거절했지만 리언 과장은 결국 강간을 했어요. 뭐 강간까지 안 가더라도 추행을 했어요. 리언 과장은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고 오히려 기혁 씨를 비난하는 동료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거 이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 과정은 이제 리형 과장은 여기에 나오는 리형 과장 기혁 씨가 어떤 건지 알겠죠? 리형 과장이 상사예요. 예. 제가 이제 약간은 각색하긴 했지만 어쨌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같이 술을 한 잔 더 하자 했는데 많이 취했으니까 술 좀 깨고 가자. 우리 술 좀 깨고 가자. 그 뭐예요? 봉숙이 노래 거기도 나오잖아요. 예, 봉수가 데킬라 한 병 사줘놓고 이제 같이 술 깨러 뭐 모텔 이제 자러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된다 하니까 내 술값도 내가 다 냈는데 데킬라 비싼 거. 그러니까 니내 시키면 내야 된다고 이런 거 대중가요 가사잖아요. 되게 웃기는데 참 그 가사 보면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리형 과장은 상사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남자 여자인지는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에게 성추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담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남녀라고는 구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권력관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형 과장은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가해자인데. 강간 내지는 추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갔으니까. 네. 어디에? 모텔 가는 걸 동의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형 과장의 말이 맞다. 아니. 예, 뭐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리형 과장 입장에서는 모텔에 따라갔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까요? 어떨까요? 동의해서 갔다고 모텔에 갔으니까 동의한 거다. 성관계에 동의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모텔에 간 걸. 어떤 것 같아요? 모텔에 간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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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아, 네. 리형 과장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무조건 예 강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걸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텔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가서 강간을 이게 나는 성관계에 동의한 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무조건 강간이 성립된다라는 거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과장도 뭡니까?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은 모텔에 간 거랑 성관계랑은 별개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모텔에 따라가는 거랑 성관계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2차에 술 한 잔 더 하러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또 뭡니까? 모텔에 가자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2차에 술을 마시는 것과 모텔 가는 또 별개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보면요. 나이트에 갔다 하면 부킹을 해야 되고 부킹을 했다 하면 노래방에 가야 되고 노래방에 같이 갔다 하면 술을 모여야 되고 안 먹으면 먹으락한대요. 그리고 갔다 하면 또 브루스를 쳐야 돼요. 안 추면 강제로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혁 씨는 강간이라고 주장하죠. 이유는 나는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냥 잠 깨러 가자. 아니 잠 깨러 가자. 술 깨러 가자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술 깨러 가는 거였을 거라는 거죠. 이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인지 모르겠죠. 이현 씨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오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을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라면만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 가는 거죠. 라면까지만 가면 되는데 라면 그 더하기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 말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엄마 아버지 계시면 라면 끓여 먹기 그렇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라면 먹으러 가자라는 말을 더하기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너 이러면서 니안할 거면서 왜 왜 또 내한테 라면 먹으러 가자했냐고. 아니 라면 먹자고. 라면은 라면일 뿐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딱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영 씨를 비난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오히려. 예, 기영 씨를 비난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누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한다. 네. 또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비난하는 이유가. 네. 또 왜 비난할 것 같아요? 남자들 원래 늑대인데 왜 네가 그렇게 갔냐. 이 남자들 원래 그렇게. 그것도 별로 좋지. 남성분들은 그거 되게 기분 안 좋겠죠. 남자하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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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면 참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아니 남자가 모텔 가자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이가? 그거는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네가 따라가면 네 잘못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으면 굉장히 곤란하고 우리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남성들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인간들이고 늑대인데 네가 그걸 왜 몰랐냐 이거랑은 조금 다르죠. 좀 다른데 이것은 저거는 어때요? 어쨌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기혁 씨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기혁 씨를 비난할 경우에 굉장히 어때요? 이 피해자는 더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리고 설마 우리들도 기혁 씨한테도 잘못이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기혁 씨한테도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결과에 대한 프레임을 지금 정해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프레임이요? 네?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더 세세한 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 성인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프레임을 정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인지에 대한 결과의 프레임을 정해놓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저도 이제 방금 선생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의 딸이었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고 법리적으로 잠깐 맞아요. 아까 다시 들었고 단락치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맥락이 다른 거죠. 법적으로 잠깐 맞아. 하면 안 돼. 피해자는 거기에서 추궁받는 횟수가 아닌데 절대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법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고 근데 이것이 내가 또 전체적인 사안을 소리하는 생각을 따지게 내릴 때는 그런 판단도 안 돼. 나도 그런 생각인 거지. 그거는 너 잘못 아니야. 맞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확히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는 이제 토론하고 얘기할 때는 이걸 뒤섞어서 얘기하니까 선생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설정의 예가 너무 단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직장이라는 그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가 참 잘못된 얘기. 여성이 어떤 일에 피해를 입으면은 동료 여성이 그 입장에 서지 않고 이상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만 참으면 된다. 그걸 가지고 가느냐. 일반적인 이런 문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그게 나중에 확대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대구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 직장에서 보면은 같은 동료 여성도 그 입장을 듣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무시해요. 니만 조용하면 된다. 이게 왜 그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억실을 비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뭐 프레임을 정해놓고 한다 하니까 제가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뭐 오늘 이제 성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고 어쨌든 뭡니까 성인지적 관점에 봤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성폭력에 대한 통념, 잘못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자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피해자가 왜 그게 따라갔냐? 예, 이제 우리 그 의원님 말씀대로 내 딸이 그랬다라고 하면 너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예. 네네. 그렇게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피해자에게는 너 왜 그게 따라갔냐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딸이든 누구든 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뭡니까? 술을 좀 깨고 가자. 그 대부분 그 성폭력 피해인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저는 피해자를 비난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성인지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이거는 피해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성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피해자 10가지에 대해서 피해자를 그래도 힘들겠다라고 했다고 하지만 한마디 말 근데 거기 왜 따라가냐 이 한마디는 뭡니까?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 피해자적인 관점 내지는 성폭력에 관해서만은 우리는 기혁 씨에게 잘못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인지적인 프레임이라고 해도 좋지만요. 저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런 비난이나 아니면은 너 왜 그런 상황을 네가 만들었니라는 이게 오늘날 미투를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투를 하지 않고서는 내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거죠. 내 피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그럼 결국에는 미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젠더 교육을 하러 가서 뭐라고 했냐면 미투의 원인은 경찰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만나는 공권력인데 경찰들이 피해자 편이 안 돼주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뭐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고소를 하겠어요. 고소하면 또 뭐 니 뭐로 고소당할 수도 있대? 하고 이러니까 경찰서 앞에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성들이 미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투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은 특히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셔야지 사회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질문보다도 이제 우리 피해자들이 자기 의사를 진짜 좀 분명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제 딸이 있거든요. 27인데 처음에 이제 직장에 가서 자기도 몇 번 고민했겠죠. 이걸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에 따라서 고민을 했을 텐데 딸이 저희한테 언어를 하더라고. 아빠 분명히 이렇게 이 자리가 있는데 분명히 옆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꼭 그분은 내가 앉아있으면 내 옆에 와서 앉아야 돼요. 네. 아빠 이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돼? 저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혜원아 교감선생님 교감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가 그 선생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라. 예, 지금 너무 지금의 선생님이 하시는 행동이 내인데 너무 불편하다. 그 실제로 우리 딸이 그 뒷날 가서 선생님하고 1시간 동안 진짜 머리를 맞대고 선생님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제가 학교 나온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 선생님이 정말 사과를 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남성이나 여성의 피해자가 분명한 자기 의사를 아니라도 처음부터 밝혀줘야지 일이 터지고 나가지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여담 하나만 할게요. 제 아들이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여자친구를 다 뭐 누구나 데리고 오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딸이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기분이 되게 좀 그래요. 그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